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여기 나성동에서 넘버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두현 약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한술 생활의 김민지, 이은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분이시죠? 약사의 뒷이야기와 이모저모를 알려주실 원두현 약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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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여기 나성동에서 넘버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두현 약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약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약간 잔병 치료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 저의 인체에 대한 약간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감에 있어서도 약사라는 직업이 좀 매력적으로도 느꼈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내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을 좀 어떻게 좀 건강하게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약사인 것 같아서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약사 근무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은 이제 3년 차 이렇게 근무한 지가 되었고요. 네,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약사를 하면서 느낀 장단점이 있으신가요? 약사를 하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드렸던 약이 잘 들어서 잘 나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제품에 있는 그런 설명만 보고 나는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가 좀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콧물이나 기침가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만 보고 그냥 몸살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종합감기약을 먹게 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나 이런 게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설명을 듣고 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문구만 보고 이런 거를 선택해 가실 때 아무래도 조금 소통에 그런 부재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네. 그렇다면 네. 약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첫째로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겠죠. 학업 생활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사라는 직업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소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필요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좀 아픈데 내지는 어떻게 좀 불편한데 그거를 우리 약사들은 캐치를 잘 해주고 거기에 적합한 약을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감 감각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뭐 그런 활동이나 내지는 이렇게 독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손님은 아무래도 약국에는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다가도 잘 낫지 않는 거를 영양제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낫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드림으로써 이제 좀 불편했던 증상들이 많이 호전돼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잘 남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아프셔서 약국에 많이 오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음교산이라든지 뭐 구풍 해독탕 이런 다양한 한약 제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약국에 오셔서 상담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종합감기약 달라고 이렇게 약국에 오셨다면 현재로는 이제 증상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약사님들의 이렇게 조합에 따라 약의 조합에 따라 이렇게 받아가시는 그런 사람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그럼 이제 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약을 먹을 때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알약을 드실 때 보통 이제 주스나 그러니까 우유, 녹차 이런 것들하고 알약을 섭취하시기보다도 물하고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어떤 약들은 뭐 주스나 우유랑 크게 상호작용이 없는 약도 있긴 하지만 어떤 약들은 같이 드시면은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용하실 때는 항상 물하고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약이 유통기한이 있나요? 네,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음식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약은 유통기간이 지났을 때 상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약효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약물이 100% 활성이 있는
것까지의 기한이고 그것을 지났을 때 뭔가 먹고 탈이 난다는 개념보다도 그 약효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효 기간 전까지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처방전에 보면 네. 식사 전후 몇 분 후에 먹으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네. 혹시 큰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면 식전에 복용하는 약 같은 경우는 의미가 조금 있어요. 공복의 식전, 예를 들면 식전 30분 전이나 식전 1시간 전에 복용하라는 의미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과 상호작용을 피하라는 의미에서 식전 복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식사 30분 후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식사 직후나 식사 30분 후는 비슷한 효과를 내시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루 3번 식사하고 드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약을 복용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 그냥 바로 약을 이렇게 드신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까먹지 않고 잘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 복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고 식사 전 복용 같은 경우는 음식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안내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약을 버릴 때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약을 버리실 때는 약국에 폐기약품을 갖고 오시되 다만 이렇게 알약은 알약끼리 모아서 시럽은 시럽에 한 군데에 모아서 이렇게 약국으로 갖고 오시면은 약국에서 저희가 그 보건소 쪽으로 내지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폐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약국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약사가 꾸민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약사가 약국약사 이외에도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약을 뭔가 판매한다 이런 거 외에도 신약 개발 내지는 연구하는 쪽으로도 진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약 개발에 이런 걸 참여해 보고 싶다 내지는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에게 나가는 약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병원 약사 쪽의 길도 있고 내지는 저처럼 약국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상담하고 소통하면서 치유해 드릴 수 있도록 약을 잘 드리는 이런 약국 약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고 싶다라는 걸 고민해서 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잘 되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 오셨을 때 나는 말하기 싫어 하고 그래서 뭐 달라는 대로 그냥 줘야지 했을 때 생각보다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잘못 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쭤보고 어디가 불편한지 여쭤보고 들어보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약사의 역량으로서는 듣고 잘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감 감각을 늘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저는. 네. 혹시 약사가 되는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는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만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약대를 입학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 뭐 자연과학이든 인문계열이든 그러니까 생물이나 화학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게 꼭 필요했었고 2년 동안 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입학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시 수능으로 전환돼서 수능을 통해서 이제 약학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네. 질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하신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학생분들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약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이제 처방전대로 이렇게 조제해서 그냥 드리는 직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 변수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어떠한 약을 먹고 상호작용이 있고 내지는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뭐 돈을 목적으로 약사가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봉사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직업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계열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약사가 되었던 과정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좀 감사하고 좀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너무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